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를 핑크빛 지식으로 물들여드릴 닥터 핑심슨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에게는 축복 같은 재앙이 될 이야기죠. 자, 안경 너머로 세상을 똑바로 볼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드디어 지능이 쓰레기처럼 흔해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엔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고 어려운 코딩을 배우면 인생이 보장됐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가장 공들여 키워온 지식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먼저 짐을 싸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 시대, AI 전문가가 AI에게 대체되는 이 기가 막힌 코미디. 이게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은 신성하다고 배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만이 먹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히 틀린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지식과 기술이 무한복제되는 순간, 여러분의 성실함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성비 낮은 자원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전문적인 업무, 올해 1월에 등장한 어떤 녀석은 단 1초 만에 그것도 공짜로 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녀석의 이름은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AI에게 이것 좀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AI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골프 여행 예약해줘 라고 하면 AI가 비행기표를 끊고 골프장 티타임을 잡고 결제까지 끝낸 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확정 알림을 띄웁니다. 중간에 여행사 직원도 상담원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사회의 절반 이상은 중간 관리자 혹은 에이전트 역할을 하며 먹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서류를 대신 처리해주는 일 말이죠. 그런데 이 에이전틱 AI가 그 중간 과정을 깡그리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같은 녀석들이 법률 지식을 습득하자마자 전 세계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30%씩 폭락한 사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40대들이 지키고 있는 사무실 책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50%가 사라진다는 말, 이제 괴담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괴적인 기술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조 단위의 부를 안겨줄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통로의 입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닫히는 문을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냉정해집시다. 닥터 핑심슨이 단언컨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사, 그래도 사람이 땀을 흘려야지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잘 보세요. 인공지능이 노벨상급 천재 100만 명의 지능을 데이터 센터 안에 가둬놓고 24시간 내내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부족함의 영역에서 과잉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경제학은 부족한 것을 다루는 학문인데 지능이 무한해지니 기존 경제 법칙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소득의 비중을 줄이고 자본소득, 더 정확히는 지능소득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지능을 대신하는 AI와 그 인프라가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샘 올트먼 같은 친구들이 왜 18살만 되면 준국민에게 주식이나 GPU 지분을 주자고 할까요?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올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노동이 분리되는 이 거대한 균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빨대를 꽂아야 할까요? 힌트는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보는 반도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반도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분이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사야 하나 물으십니다. 닥터 핑심슨의 대답은 공부 좀 더 하세요입니다. 지금까지 AI는 학습의 단계였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먹여서 똑똑하게 만드는 단계였죠. 이때는 엔비디아의 GPU와 하이닉스의 HBM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공부를 마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걸 추론의 단계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 쓰는 전구랑 실제 현장에서 24시간 켜두는 전구는 효율이 달라야겠죠. 이제는 GPU처럼 무겁고 비싼 녀석이 아니라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 답은 밀리초 단위로 내놓는 추론용 반도체, NPU, LPU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하이닉스의 HBM을 넘어설 새로운 메모리 규격, HBF라는 녀석이 6월쯤 샘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추론의 시장을 누가 먹느냐가 향후 3년의 부를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기술은 이렇게 앞서가는데 정작 우리 주머니를 채워줄 시장 경제는 버블이라면 알립니다. 과연 2026년은 대공황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역대급 기회일까요?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AI는 버블이다. 맞습니다. 닥터핑 심슨이 봐도 버블 맞아요. 돈을 버는 놈보다 쓰는 놈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999년 닷컴 버블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광 케이블 깔던 회사들 다 망했나요? 아니요. 그때 깔린 광 케이블 덕분에 지금의 구글과 유튜브가 태어난 겁니다. 지금의 데이터 센터 버블은 건설적인 버블입니다. 누군가는 망하겠지만 그 인프라 위에서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특히 2026년은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는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4번이나 만난다는 시나리오, 연준 의장이 금리 파괴자로 교체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 모든 이벤트의 종착역은 결국 물가와 성장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려 하지만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생필품 관세는 오히려 낮추는 이중적인 게임을 할 겁니다. 이 대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안전한 현금? 아니면 폭풍의 눈인 AI 주식? 닥터핑 심슨은 그 답을 초분산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생존법은 따로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투자할 돈도 없는데 어쩌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AI는 우리에게 창업의 민주화를 선물했습니다. 예전엔 앱 하나 만들려면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가 다 필요했죠? 지금은 아닙니다. 40대에 노련한 기획력만 있다면 AI를 부하 직원으로 부려 1인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딩 몰라도 됩니다. AI에게 나 이런 서비스 만들고 싶어, 코드 짜줘 라고 말로 하면 됩니다. 디자인도 AI가 하고 광고 모델도 AI가 만듭니다. 비용 제로, 실패해도 데미지 제로. 10대, 20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 잘하는 우리 40대 이상의 안목이 AI와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주식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나만의 AI 비서를 어떻게 부릴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고민의 차이가 내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꿀 겁니다. 이제 자녀 교육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박사님, 우리 애 코딩 학원 보내야 할까요? 제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AI가 30시간 쉬지 않고 코딩을 하는 시대에 인간 개발자가 설 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닥터핑 심슨이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남을 따라하는 교육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옆집 애가 하니까 우리 애도 하는 태권도, 피아노, 영어 학원. 그건 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평균적인 노동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미래는 슈퍼스타 경제입니다. 뭘 하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10%가 되면 AI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어중간하면 AI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건 코딩 기술이 아니라 안목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수많은 AI 결과물 중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골라내는 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루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단기 급등주 찾아다니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닥터핑 심슨은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고 나만의 지식 창고에 기록을 남깁니다. AI 시대일수록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소화하고 기록한 지식만이 진짜 내 재산이 됩니다. 자료를 찾을 때도 그냥 검색하지 마세요. 2011년 주가 폭락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라고 AI에게 물어보고 그 답변 속에서 거짓, 할루시네이션을 걸러내는 훈련을 하세요.
과거의 아카이브가 머릿속에 쌓여 있어야 AI를 도구로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AI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AI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이 읽는 신문 한 장, 기록하는 메모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15세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직후의 시대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구대륙에 남아 적인 위험해 버블이야 라고 말하며 굶어 죽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일단 배를 타고 넘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겁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입니다. 문명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닥터 핑 심슨과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두려움이 아닌 설레는 신대륙의 지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3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해볼 걸, 가볼 걸, 베풀 걸.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 배에 올라타세요. 여러분의 앞날이 핑크빛 지식으로 다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닥터 핑 심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능 소득을 높여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